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과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서울 10만 가구 공급 대책, 과연 그 서울 집값이 잡힐까?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사를 좀 보시죠. 이제 단독 이렇게 해놓고 서울서 10만 가구 공급, 강남에만 약 1만 6천 가구가 풀린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이제 명확한 공급 대책은 아마 내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나왔던 기사를 기반으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런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에서 지금 참여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10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지금 물량 확보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강남 등 유후지에 한 4만 가구가 되겠고요. 이제 공공 재건축, 이제 도심 고밀 개발을 통한 이제 6만 가구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유후지 개발이 4만 가구고요. 그리고 아래 정비사업 활성화가 이제 6만 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유후지 개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번 기사에 계속 나왔었죠. 노원구 공릉동에 이제 태릉 골프장 1만 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세택 동부도로 사업소에 이제 3천 물량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일대에 이제 서울의료원과 마우스 그 유후지 쪽에 이제 7천 가구, 그리고 이제 개포동 쪽에 SH공사와 이제 구룡마을. 구룡마을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었던 곳이었죠. 예정되었던 곳이었죠. 거기에 이제 6천 가구. 그리고 DMC 유후부지에 2천 가구. 그 용산 정비창은 기존에 이제 8천 가구로 확정을 했는데 이제 용적률을 좀 더 상향을 해서 2천 가구 추가하겠다라고 좀 지금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이제 용적률을 추가로 상향을 시켜서 이제 1만 가구 이렇게 쭉 해서 더해서 이제 4만 가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쪽 이제 활성화 방안 6만 가구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공공 재건축 도입이 약 15,000세대, 그리고 이제 기존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공공이 참여하는 그런 개발을 통해서 1만 2천 세대, 그리고 역세권 고밀 개발, 공공 임대 재건축 3만 3천 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만 세대. 이걸 두 개 더하게 되면 이제 10만 세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난 그 5.6 공급 대책 때 보면은 처음 제시한 공공 재개발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분양 물량의 무려 절반을 다 공공 임대로 공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발에 참여할 그런 조합원들이 사실상 많지는 않겠죠.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지도 않고, 이제 임대가 본인 살 지역에 많아지게 되면 집 가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악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더불어서 이제 공공 재건축이 아닌 민간 재건축에도 공익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등을 이제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잘 나오겠지만 정확히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또 문제는 또 이런 건데요. 이제 10만 가구 공급 대책이 나온다지만 전세대라는 2025년까지는 간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세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이게 입주량이 한동안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공급 대책이 이제 내일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아마 한 25년, 5년 뒤에나 빨라야 아마 공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장 올해,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 공백기 관련해서 이런 공급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보면 이게 국토부 이제 자료인데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총 18만 8천 가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거는
지난 13년 18만 200가구 이후 이제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택 인허가 실적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게 이런 거죠. 현재가 20년인데 내년도 21년, 22년, 23년도에는 공급 물량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좀 줄게 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통상 업계에서는 인허가부터 이제 착공까지 그리고 입주까지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5, 6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지금 발표한다 그래서 한 2025년, 26년 이후에나 이제 빨라야 공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편 지난 그 14년도, 15년도의 인허가 물량이 적었던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급 부족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을 해결하려고 했었으면 지난 2014년도, 15년도에 공급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올해나 내년에 입주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공급 물량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발표를 했었었죠. 그래서 공급을 하지 않았었고,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공급 대책을 이제 발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의 인허가 감소세가 이제 가장 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인데 또 더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놓기 무섭게 팔린다. 7월 집값 상승률이 9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라고 좀 밝혔고, 그러니까 지난달 전국 집값이 0.61%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려 111개월이에요. 9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1% 넘게 올랐고 작년 그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급등기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규제 책도 있었겠지만 넘치는 유동성이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특히 이제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 효과가 이제 겹친 효과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도권이 뭐 0.81%가 올라서 6월 대비 오름폭이 확대가 됐고요. 서울도 0.71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통계 조사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고요. 뭐 7월 10 대책은 영향은 제한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기준인데 뭐 여튼 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도 보면 이제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이게 노도강이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에 집값 상승률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강남권에서는 뭐 잠실 스포츠나 마이스 영동대로 복합사업 개발 때문에 이 해당 일대, 송파구 일대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한편 이제 월세 시대 이제 등골이는 세입자들 7월 서울 전세 거래 역대 최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수도권 전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난달 말에 발표가 됐고 전월세 상한제가 전세를 퇴출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그런 지표들이 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 3일 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6,304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6,000건대로 떨어진 것은 이제 처음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도 전세 계약 건수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 전세 거래량이 4,500건으로 작년 7월보다 무려 20%가 떨어졌고, 단독 다가구 주택은 이제 3,1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수준이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10명 중에 7명이 내년 상반기에 집 사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거는 이제 직방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약 2,000명을 기준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고, 전월세 사느니 빚내서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17일에서 27일 사용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물조사를 했는데, 약 70%가 내년 6월까지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30대 응답자 중에 무려 72%가 매수 의사를 밝혔고, 60대 이상도 무려 이제 75%가 매수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0만 가구의 주택 공급 발표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내일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강남 등 유지 발표나 공공 재건축, 뭐 고밀 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이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 인허가, 착공, 입주까지 아무리 빨라야 통상 이제 5,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공백기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2020년에서 이제 올해부터 26년까지는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월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약 6,300건 정도고요. 이 수치는 이제 2011년 이후에는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10명 중에 7명이 집을 산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 직방 조사에 따르면요. 이것은 특히 이제 30대 이상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좀 패닉 바잉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1주택을 만드시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단 중요한 건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택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에도 주택 가격이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우수한 지역, 그리고 다시 주택 상승기가 왔을 때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좀 많은 지역들로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것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까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